사실상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틈이 날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미치광이라고 하더니 돌연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북한학과의 송봉선 교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김정은과도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만나겠다는 걸까요?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뭐 트럼프가 여태까지 막말을 해가지고 인기를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런 곳으로 보여지는데 인기몰이를 좀 하겠다. 이게 김정은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은 그 세계 각국도 뭐 해외에서 여러 가지를 보면은 관심도가 높잖아요. 뭐 미국민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함으로써 하나의 인기몰이 작전을 하는 그런 면도 하나가 있겠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동안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각을 세워가면서 트럼프의 대외 정책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만약에 뭐 된다면 그것이 실현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오바마 너도 한번 내가 하는 걸 한번 좀 들어봐라. 나도 나대로에 뭐 보관이 있다. 그런 식으로 공격만 하지 마라 하는 자기 나름대로 아마 미 현 행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하나의 자기 특색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앞으로 두고 보겠지만 트럼프가 전에 대외 정책을 공약했던 것보다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보면 일관성이 없죠. 그러나 이제 하여튼 이거는 실현 가능성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트럼프는 참 신뢰성이 좀 의심되는 사람입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앞서서 언급이 됐었지만 트럼프가 사실 김정은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온화한 대화의 손길을 내민 건 아니었는데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던진 거침없는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We defend them. We have 28,000 soldiers on the border, right? 28,000 between North and South. The maniac, I call him the maniac. We have to be very vigilant on North Korea. We cannot let this guy go much further. 네, 송 교수님도 짚어주셨지만 트럼프가 계속해서 일관성 없는 발언을 한다는 게 지금 발언을 들어보니까 더 극명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기존 입장과는 대화하겠다. 이게 상당히 결이 다른 입장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말 바꾸기를 한 걸까요? 이 대외 정책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들 조언이라고 할지 아니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정리라고 할지 이런 것들이 좀 덜 됐었을 겁니다. 네. 부동산 재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 활동을 하는 비즈니스맨이죠. 네. 그래서 돈 벌던 사람인데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왔고 후보로 인기몰이를 정말 하면서 지금 오늘까지 왔는데 대외 정책이라 할지 아니면 국가 운영이라고 할지 무슨 군사 정책이라고 할지 이런 것들이 생소한 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좀 말들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매니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this guy를 go for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매니악 두 번 얘기했고 this guy라고 얘기한 거는 자기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김정은에 대한 이제 솔직한 얘기일 겁니다. 개인적인 감정 또는 김정은에 대한 이해. 네. 솔직한 표현이죠. 근데 이제 대통령 후보 공화당 후보로 거의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좀 전문가들, 자기 외교라인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좀 정제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 그런 방향에서 이제 정리가 돼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선 원론적인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오바마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됐을 때 자기가 당선되면 그 어떤 적국과도 마주 앉아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거기는 이제 이란도 포함이 되고 북한 당연히 포함이 됐었죠. 근데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결국 뒤통수 맞았습니다. 2월 29일 합의 맺었는데 바로 깨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시험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오바마 대통령이 미 행정부가
이제 북한을 압박하고 경계하고 이제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좀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둘째는 좀 더 깊이 있는 얘기가 됐다면은 네. 최근에 이제 한국 그리고 일본 핵무기 용인할 수도 있다. 자기들 비용 대기 어려우면은 네. 그다음에 미군 비용 자기들 너무 많이 부담하고 있다. 비용을 더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비용을 못 받으면은 철수시켜도 된다. 네. 그런 맥락에서 연관시켜 보면 결국은 북한하고 대화해보자, 딜해보자 해서 비핵화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네. 그다음에 북한이 원하는 쪽 평화협정 체결, 그다음에 미군 철수 이런 쪽으로 어떻게 논의해 볼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기는 것 같습니다. 네. 인기몰이를 위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원론적인 언급의 가능성이다. 어떤 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다.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북한이 이런 트럼프의 제안에 화답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되면야 나쁠 거 하나도 없다고. 우리와의 관계에서 지난 시기처럼 그렇게 우리를 압살하고 그러려는 것만 없으면 된다고. 아직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닌데 이런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북한이 화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도 이 발언을 좀 비중 있게,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미국이 이제 통미봉남 아닙니까? 그 전서부터 미국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죠. 이 핵 문제를 놓고 보면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제외하고 핵 문제가 얘기가 나오면 그건 너희들하고 얘기할 게 아니다. 미국하고 얘기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취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똑같은 소리죠. 미국하고 이제 미국에서 저런 대통령 후보가 저런 반응을 보인 것은 저런 반응을 보였다는 데 대해서 이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의장 아닙니까? 네. 이 사람이 이제 상임위 의장은 김영남이고 그다음에 저 사람은 거기에 동서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네. 김일성이 사촌 매부라고 그러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말은 어느 정도 보면 상당히 비중도 있겠죠. 25년생이니까 꽤 나이도 많고 여태까지 보면은 북한이라는 게 가족 중심의 사회인데 저렇게 오랫동안 권력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그만한 가족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결국은 북한이 미국하고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제 직접 대화를 하면 자기네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주한미군 철수나 이제 평화협정 체결 이런 데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좀 희망을 걸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자기네들 이제 체제 보장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러나 이제 북한이 결국은 비핵화라는 거는 절대 안 하죠. 헌법에도 명시돼 있고 이번에 7차 당 대회에서도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하고 대화를 한다고 그래도 큰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대화를 하는 게 저렇게 지금 트럼프가 저런 제의를 했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바로 북한하고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상회담이라는 건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상당한 밑에서 조율과 협상이 있어야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양형섭이가 저렇게 이제 화답한 것은 북한이 이제 종전하고 별 다른 저건 아니라고 봅니다. 항상 미국하고의 대화를 희망한 게 북한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옳다구나 잘 됐다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죠. 예. 네. 미국에서 먼저 대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북한으로서는 거부할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예, 김 의원님. 그러면서 이 고위 관계자는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 2명을 협상 카드로 삼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과의 인질 외교 이게 성사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다 북한이 원하는 쪽으로 100%는 아니더라도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됐습니다. 네. 유기자 2명 이제 잡았었죠. 사실 추방해도 됩니다. 국경 넘었는데
추방해도 되는데 이제 자기들 잡고 있다가 그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가지 않았습니까? 가서 요기자 2명을 성안에 왔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이제 정보국장, 미국의 그 많은 정보국들을 총괄해서 맡아보는 정보국장이 이제 갔었죠. 그다음 최근에 흘러나온 이제 얘기에 의하면은 뭐 미국 대통령 특사도 뭐 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도 있는데요. 결국은 북한이 원하는 방향에서 어느 정도 됐습니다. 인질외교죠, 인질외교. 그리고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죠. 지금 세계 어느 국가가 다른 나라 국민을 이제 구속을 하고, 그다음에 언당체 국제법적인 그런데 맞지 않게 이제 자기 교화형을 초하고, 그다음에 인질 외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 뭐 이제 고위 인사 와서 데려가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없죠. 특히나 뭐 미국 국민을 이렇게 납치하고 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북한이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모험에서 일정하게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금도 역시 2명 갇혀 있지 않습니까? 네. 한 사람 15년형 받고 또 다른 사람은 이제 10년형 받고 복역 중에 있죠. 그 사람들 인질로 해서 아마 미국의 고위 관료 또는 전직 고위 정치인을 끌어들이려고 충분히 아마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정말 대화를 하고 정말 만나게 될 것인가? 이것도 물론 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 차기 대통령이 됐음을 전제하고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정말로 김정은과 만난다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런 것을 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뭐 핵보유 국가들,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 인도 이런 나라들이 핵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은 그거를 그 핵보유국이라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얘기 안 하죠. 그냥 막 상징적으로 그냥 자기네들이 뭐 언론에서 이제 사실 실제적으로 핵을 보유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미 행정부에서는 그걸 공식적으로 뭐 핵을 보유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북한의 김정은을 만난다고 해서 이것이 곧 뭐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할 때는 미북한 정상회담을 한다면은 이거는 상당히 참 문제가 되는 거죠. 네. 트럼프가 지난날 보면은 주한미군 철수를 하면은 일본하고 미국의 핵무기 보유를 갖다가 인정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이 이제 그 핵무기 개발을 갖다가 용인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면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김정은을 과연 만났을 때 아마 이제 이런 문제를 놓고, 만약에 네가 한국에 핵 보유를 하는 거를 우리가 철수를 하면 핵 보유하는 거 뭐 이런 걸 인정하겠느냐, 뭐 이런 것도 협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실현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오바마가 여러 가지로 보면 한국에 한국에 대해서 압박을 넣었잖아요. 이 주한미군 경비를 다 부담을 하든지 뭐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철수를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외교적인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오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45%고 힐러리가 42% 뭐 이렇게 나와서 3%가 지금 앞선다고 그러지만은 대통령이 돼야 이제 그것도 결정할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그렇게 갑작스러운 대외 정책, 특히 동북아는 중국을 이제 이렇게 위시해서 중국의 대중국 정책의 주요 거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국을 의식해서라도 미국이 결코 김정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북한의 핵 보유를 갖다가 그렇게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갈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그 주변 여건으로 봐서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트럼프가 되고 봐야 할 입장이고, 현재는 그 하나의 그 선거 전술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정말 말씀대로 돼야 하겠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또 된다면 의외로 북미 관계가 풀릴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트럼프의 독특한 성격 때문에 대북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해석인데요.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좀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섣부르게 행동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해석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트럼프 정말 뭡니까, 대통령 후보는 아니고요, 공화당 후보죠. 네. 그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 막말이라고 할 수도 있죠. 뭐 이민자들에 대한 막말, 그 다음에 뭐 별의별 얘기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뭐 역도 많이 먹었고 비난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익스트림, 말하자면 극단적인 그런 선택 또는 얘기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닮았다고 볼 수 있죠. 북한 김정은하고. 앞으로 대통령이 되겠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네. 대통령이 되면은 지금보다도 좀 더 신중하게, 그러니까 외교 안보 라인 쪽에서 잘 정제된, 방향이 올바로 선 그런 쪽에서의 정책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좀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북한하고 이제 있는 거 다 내놓고 한번 얘기해 보자, 이제 어떤 거 가능하겠는지, 그런 쪽에서 아마 접근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결국은 북한이 벽에 부딪힐 겁니다. 왜냐하면은 비핵화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북한은 당연히. 그러니까 비핵화 만약 그 대가를 제시한다면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 그 다음에 평화협정 체결, 미국이 이제 한반도에서 손 떼라, 그 다음에 북한 정치 군사적인 안전을 보장해달라, 네. 그 다음에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 대가, 비핵화의 대가죠. 그런 것들 달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미국이 돈을 다 내겠습니까? 그런 실질적인 벽에 부딪힐 겁니다. 북한이 실제 비핵화할지도 문제고요. 네. 그 여러 가지 안보적인 사안, 정치적인 문제, 그다음에 핵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권 문제도 북한에 굉장히 많이 우리가 문제 제기를 네. 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관심을 돌리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마 그 모든 현실적인 문제의 벽에 부딪히면은 그런 것들을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의지를 가지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지, 이것도 좀 두고 봐야 된다고 네. 봅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현실 정치는 좀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군요. 북한이 리용호를 신임 외무상으로 발탁했습니다. 이 리용호가 1990년대부터 대미 외교를 맡은 인물로 알려졌는데, 리용호를 이 자리에 앉힌 것, 좀 미국에게 유화 공세를 펴겠다, 이런 의도라고 보십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뭐 북한의 외무상은 노동당이 임명을 하고요. 또 김정은 특히 북한 최고 지도부의 의중 그리고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수족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자기 개인적인 뭐 창의성이나 또는 그 어떤 개발을 해갖고 아이디어를 해서 뭐 북한 지도부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합의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네. 외교부에서 이제 외무성이죠. 이 외무성에서 대외 관계를 받고 미국하고 대화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뭐 협상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따름이지, 뭐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의미에서는 누가 외무상에 됐든 북한의 이제 대외 관계 또는 대미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이제 없다고 보고요. 다만 미국하고 많이 상대를 했고, 네. 핵 문제에 관여했고, 북미 회담에 많이 관여한 인물이 영어도 잘하고요. 그런 인물이 외무상이 됐으니까 좀 더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외무성 관련 인물들이 많이 약진을 했습니다. 서열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이수영 전 외무상이죠. 지금은 이제는 당 국제비서 됐고 정치국 위원이 됐고, 그리고 노동당 부위원장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갔고요. 또 새로 된 이영호도 정치국 후보위원이 됐어요.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김계관이 이제 노동당 위원인가 후보위원인가 아마 됐습니다. 그것도 원래 제일 부상이
당정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교 라인이 굉장히 많이 약진이 된 거는 이제 김정은이 앞으로 대미 관계 그리고 대외 관계를 네. 중요시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좀 리포지셔닝 말하자면 대외 관계를 다시 재정립을 하겠다. 그런 의도를 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김정은 입장에서도 미국 대선을 주의 깊게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송 교수님,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던 간에 내년 1월에 출범할 차기 행정부에서는 북핵 문제가 최고 중요한 어젠다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대화보다는 압박, 제재에 관심을 더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가 어떤 공조 방식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해야 될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누가 대통령이 될런지는 모르지만은 북한이 요번에 7차 당대회 전에 5차 핵실험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했죠. 네. 보류하고 있었는데 역시 북한이 대압박과 제재에 대해서 상당히 의식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새로운 행정부가 이제 금년 말에 11월 달에 이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김정은도 이 제재에 대해서 계속되는 제재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중국 같은 데서도 아까도 화면에서 나왔었지만 북중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가고 있고 제재 관계 때문에 네. 뭐 그전에도 김정은이 아버지 있을 때도 뭐 중국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계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미국 신행정부가 들어서고 김정은이 이제 이 제재도 적어도 1년 정도가 가면은 아마도 견딜 수가 없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 이제 김정은은 대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러나 비핵화라는 거는 이제 자신네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군촉 총전에 주장하는 군촉 이것을 주장하면서 대화를 하는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게 될 텐데 아마 북한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아마 선택은 이제 대화 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생존이 곤란하니까 그쪽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 또 이제 우리도 내년이 되면은 새로운 정부가 이제 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네.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아마 우리가 남북한이 좀 더 이제 화해 쪽으로 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한이 결코 핵은 포기하지 않고 가면 계속 디레마 상태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특히 이번에 트럼프 반응을 보고 상당히 환영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홍레이 외교부 대변인이 그런 말을 했는데 중국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또 그런 쪽으로 간다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모습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네. 예. 자,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